월경을 안 하는 게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데 출혈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출혈 어느 정도를 비정상적이라고 이게 진단할 수 있나요? 우리 무월경이라고 하죠. 네네네. 무월경의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초음파로도 검사도 해보고 월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리를 하냐 안 하냐가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폐경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젊은 분들은 생리 안 하는데 나 임신했나? 그거 먼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하던 생리를 갑자기 안 한다라고 판단하면은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생리 같은 경우는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가 40대가 넘어갔다. 그렇다면은 이제 폐경도 좀 사실 의심을 폐경. 생리를 6개월 이상 안 하면 저희가 폐경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진단하긴 하는데 네. 50세 전후에 폐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6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 일단은 폐경을 의심할 수 있고 이제 폐경이 되면 몸에 호르몬이 더 이상 부족해서 이제 호르몬이 자궁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가 안 나오는 거라서 이제 호르몬이 부족한 현상들이 아마 몸에서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열이 훅 달아오르면서 안면 홍조라 그래가지고 얼굴도 좀 빨개지시고 그다음 땀도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좀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잠이 자주 깨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근육통이나 관절통 같은 이런 전신 통증들이 좀 생겨나고 그다음에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쉽게 우울해지시거나 그러면 진료를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질병과 관련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병과 관련돼서는 요새는 이제 가장 많은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러니까 이제 생리불순을 일으키는 젊은 여자분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호르몬 불균형이 와가지고 이제 배란이 유도되지 않으면서 자궁 내막이 점점 두꺼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생리를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죠? 이제 생리를 1년에 몇 번이나 빼먹는가. 그래서 이제 생리 횟수를 봐가지고 뭐 2, 3회 이상 생리를 건너뛰는. 그 다음에 이제 다낭성, 그러니까 다낭, 물집 같은 누록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가지고 난소에 물집 같은 게 많은 걸 보고 이제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겉으로도 막 증상이 좀 나오죠? 피부 트러블, 여드름이 좀 많아진다거나 좀 살이 찐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종종 있고요. 좀 심해지다 보면 몸에 털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생리를 안 했을 경우에 호르몬 수치하고 자궁 내막의 두께를 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수치를 보는 거는 호르몬이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리를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호르몬을 좀 보충해 준다거나 그러면 되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인데 호르몬은 잘 나오는데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듯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궁 내막 증식증이 오기도 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자궁 내막 암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를 안 하면은 반드시 호르몬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내막을 좀 확인해 보고 물론 당연히 뭐 임신일 가능성이 있다면 임신 테스트를 먼저 해보셔야겠지만은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젊은 여성분들 다이어트 아주 심한 다이어트라도 이게 월경이 좀 불순해지고 생리는 이제 자궁에서 담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자궁을 조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는 거는 난소에서 나온 호르몬의 역할이고 그 난소 호르몬은 또 뇌하 수치 호르몬들이 조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급격한 호르몬의 변동들이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가지고 생리를 터져나가는 신호를 못 터뜨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라든가 몸 안에 지방이 너무 줄어들면 극도의 다이어트, 거식증, 운동선수들 생리를 안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생리할 때 여성분들 덩어리가 울컥울컥 쏟아진다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정상 아닌가요? 막 덩어리처럼 나오는데? 일단은 생리 양을 저희가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보통 하루에 한 80cc에서 150cc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하루에? 예, 그 요코트 그거로 한 개 내지는 2개 정도가 정상인 거거든요. 덩어리가 져서 나온다는 얘기는 양이 많다고 봐도. 예. 근데 그 생리 나오는 게 성분이 뭐죠? 도대체? 자궁에 보면 내막이라고 자궁이 가장 깊은 곳이 있어요. 임신을 할 때 아기가 착상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배란되고 임신을 준비하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자궁 내막 조직과 함께 출혈, 혈관이 노출되면서 그 내막 조직이 떨어지면서 같이 피도 같이 나오는 게 생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막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서 내막 조직으로 연결되는 혈관이 노출이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피가 나게 되는데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니까 오히려 내막 성분은 줄어들고 맞아요. 피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덩어리진
피가 우리 그 뭐 선지 같은 거 네, 뭐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자궁 근육이 수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생리통도 사실은 좀 심한 경향이 비정상적인 생리는 어느 정도를 비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나요? 평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내막 조직과 함께 떨어지니까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생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아. 생리대를 친다면 한 대형을 하루나 이틀 정도 쓰시면은 음. 정상이라고 보시고 그 뒤로는 중형이나 소형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게 줄어드는데. 되는데 뭐 유달리 막 3일, 4일까지도 대형 또는 오버나이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넘쳐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생량이 이제 과하게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덩어리혈이 나오는 거에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피가 잘 안 멎는 그런 몸 컨디션일 때 그럴 때 좀 생열이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대표적으로는 뭐 근종이라든가 뭐 내막 증식증 뭐 내막 이런 증식증.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덩어리열이 계속 폐되어 있다면은 이제 뭔가 질환을 의심해봐야 기저질을 돼요. 의심해야 된다. 사실은 이렇게 양이 많은 분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생리가 많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래 생리는 이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네. 그 사실은 그런 분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피 검사를 해봤는데 건강검진이나 어떤 뭐 저기든 좀 빈혈 수치가 한 10 이하로 나오는 정도로 좀 빈혈이 좀 심하다든가 아니면 생리 기간 중 유독 좀 창백해지면서 좀 어지럽고 좀 일상생활이 힘들면은 꼭 그 생리량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빈혈 수치가 아주 심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시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제 그게 그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한 번에 피 수치가 그렇게 확 떨어질 정도로 출혈이 많이 되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쵸, 네. 누구나 다 저혈성 쇼크가 올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매달 이렇게 생리하면서 양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뭐 12였던 게 11이 됐다가 10이 됐다 9가 됐다 이렇게 떨어진 채로 하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한테 고지 적응 훈련이 돼가지고 한 그쵸. 것처럼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잘 버티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그쵸. 숨이 좀 찬다거나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이런 불편감들을 다 호소하고 계세요. 그렇죠.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검사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기본적인 거는 이제 부인과 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 상태, 뭐 혹이 있다든지, 뭐 다른 질환이 있는지, 내막이 두꺼운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음파 검사만 해도 네. 대부분 질환은 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덩어리열이 많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경부를 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요새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에도 자궁 경부암 검사가 네네.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런 데서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한두 번 놓쳐가지고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혈이 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시면서 경부암 검사에 문제가 없었다면 상관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최근에 뭐 검사를 바빠서 빼먹었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이상이 있었다면은 자궁 경부 쪽도 혹시 뭐 출혈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건 자궁경부암 검사라는 네, 거죠? 검사, 네. 네, 뭐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까지. 폐경이 됐는데 다시 생리를 시작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쵸. 네, 네. 건강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어떤 걸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폐경은 쉽게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성의 생식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리를 1년 이상 안 할 경우에 이제 보통 폐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주로 이제 이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흔하게 이제 느끼시는 게 수면 장애, 그리고 얼굴이 갑자기 뭐 이렇게 빨개지거나 화끈거리고, 남들은 다 춥다고 하는데 본인만 이제 열나고 막 이런 증상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없던 관절통, 뭐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막 갑자기 손이 뻣뻣하고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이제 확 놀라시면서 아 이게 내 갱년기가 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전조 증상들이 대부분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폐경이 되고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생리, 내일부터는 뭐 완경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갱년기 기간이 작게는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 3년 정도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건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증상이 생겼으면 이거는 좀 신경 써야 된다. 출혈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출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은 이제 폐경이 됐는데 다시 생리를 시작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쵸. 네, 네.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폐경은 결국 나이가 들어간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몸이 뭔가 조금
조금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뼈도 좀 약해지고 뭔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제 생리를 다시 시작해서 제가 다시 회춘 뭐 건강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폐경 후에 출혈이 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폐경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몸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은 자궁 내막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를 안 하는 건데 호르몬이 없이 뭔가가 자궁 내막을 자극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폐경 후에 출혈이 있는 거는 일단 무조건 암에 대한 걱정을 1번으로 하고 암에 대한 감별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암이라면 어떤 암? 뭐 내막암이라든가 자궁 경부암이라든가 그다음에 난소암 같은 경우도 호르몬을 생산하는 난소암 같으면은 갑자기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내막암이나 뭐 이런 생리를 시작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최근에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거나 뭐 이제 호르몬제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호르몬제는 아니지만 식물성 호르몬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걸 드셨다면은 좀 그 이야기가 틀려지겠지만은 일단 출혈이 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가지고 초음파나 뭐 자궁 경부암 검사 같은 거 확인하시고 뭐 드셨던 약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도 다 체크를 좀 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 증상에 대한 뭐 일반적인 뭐 도움이 줄 만한 치료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너무 심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로 이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심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감당할 정도는 된다 이러시면은 뭐 굳이 호르몬제를 드시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건강관리 차원에서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드실 때는 산부인과 오셔서 상담 후에 좀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면 이게 훨씬 수월하게 이제 갱년기를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시는 게 호르몬 치료 받으면 유방암이라든가 뭐 다른 암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네. 위험도는 분명히 증가하는 건 맞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지를 좀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 중에 특별히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정기 검진상 유방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렇게 고위험군에 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유방 검사에 뭐 섬유손정이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안 좋은 혹 같은 게 좀 발견이 됐거나 직계 가족들 중에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에 대한 그런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궁이랑 유방은 그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유선이 좀 부풀게 되니까 당연히 유방이 좀 팽창되는 느낌, 생리할 때 가슴이 좀 빵빵한 느낌 이런 거 좀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촉진을 해가지고 뭐 유즙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뭐 그걸 약 드신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먹죠 이거는? 갱년기 증상이 보통 뭐 평균 이제 한 4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저는 이제 한 뭐 5년까지 드셔보시고 이후에는 이제 뭐 약을 좀 이제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쉬어본다거나 이런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본인의 증상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을 좀 약간 띄엄띄엄 먹는 건 좀 어떤가요? 사실은 그러는 그 환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이제 안 드시면은 안 드시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거를 점점 끊어가기 위해서 약을 쪼개서 반알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약을 뭐 내가 2, 3일에 한 번씩 먹는 걸로 해서 내가 줄여보겠다, 끊어보겠다 하시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건강하게 갱년기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이 부족함으로써 이제 몸에 칼슘이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골다공증, 키가 좀 줄어들거나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인 문제가 되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뼈가 약해지신 분들이 뭐 낙상을 하거나 뭐 골절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칼슘이 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좀 섭취한다든가 아니면 근육이나 뼈에 지속적으로 좀 자극을 주는 그런 이제 운동들 가벼운 걷기라든가 뭐 가벼운 등산이라든가 이렇게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허벅지 관절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제 그 사이다 유익한 정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